이슈인투데이입니다. 얼마 전 한 대학병원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단 이번 사건뿐이겠습니까마는 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알리거나 목소리를 내기 힘든 것이 또 여성들의 현실이기도 한데요. 직장 내 성희롱과 여성들의 고충, 부산 성폭력 상담소 서지율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전반적인 수치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사건, 네. 뭐 성범죄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얼마나 되는가요? 저희 2015년 성폭력 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예. 5,000회에 가까운 성폭력 상담을 받았는데 네네. 그중에 10% 정도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유형별로 지금 나누어서 본다면 성폭행 피해가 한 26% 가량 되고요. 그다음에 성추행 피해가 한 60%, 그다음에 그 나머지 한 15% 넘는 거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수치상으로는 성추행이 가장 많고요. 네네네. 예. 뭐 드러난 것만 이 정도지 사실 여성들이 말 못하는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숨기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본다면 더 많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아마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 신고율을 저희가 10%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10%밖에 안 되는 예, 거예요. 예. 옛날에는 그보다 더 낮았지만 예. 요즘은 많이 올라가서 10% 내외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폭력 피해를 일어난 피해자의 90%가 여전히 신고를 안 하거나 제기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좀 더 네. 들어가서 한번 보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 일단은 지금 뭐 성희롱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네. 성희롱 피해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은 권력에 의해서 동반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직장 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상급자라든지 이러한 사람에 의해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는 유형별로 보면 시각적인 성희롱이나 언어적인 성희롱, 그다음에 네네. 신체적인 성희롱을 좀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것은 뭐 동영상 같은 것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메일에 음담 패스를 보낸다든지 예. 이러한 식으로 시각적 성희롱을 하고, 신체적인 성희롱은 회식 자리에서 어떤 뭐 블루스를 추자고 한다든지 뭐 가벼운 터치가 있다든지 이러한 추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직장 사장이 집까지 찾아와서 추행을 막 하는 경우도 있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언어적 성희롱은 굉장히 사소한 뭐 사적인 것을 캐묻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남자친구가 있느냐, 개인사를 그냥 예, 물어보는 그렇죠. 거군요. 그다음 어디까지 가봤느냐, 그다음에 신체에 대해서 당신은 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남자가 참 좋아하는 얼굴이다라든지, 얼마 전에 사례에는 건강 음료를 건네면서 그 상급자가 이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내일 걷는 당신의 다리를 보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성희롱 자체가 어떤 분류가 성희롱으로 구분되는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적인 거, 언어적인 거, 그러니까는 직장 내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때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거나 혐오감을 느끼면 그것이 성희롱이 되는 겁니다. 피해자의 네. 관점에서 봐야 되는 네네네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뭐 대처라는 것이 상당히 좀 무의미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직장 내 성희롱 대처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대처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피해자가 지금 각계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 대처는 직장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직장 밖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직장 내에서 내가 비공식적으로 좀 처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직장 내에서는 고충 상담원을 두고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해자의 사죄나 아니면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해서 그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취하는 경우가 있고요. 직장 내 안에서도 공식적으로 징계위에 회부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밖에서 뭐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노동청에 뭐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네네. 국가인권위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외부 기관과 함께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런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루트는 없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피해자들이 네. 이제 앞서 그 1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을 알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그 위계 관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겠군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성폭력 범죄를 얘기를 할 때 예. 피해자가 비난받는 유일한 범죄라고 저희들은 많이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을 드러냈을 때에 대해 나한테 오는 그런 이득과 내가 이것을 감췄을 때 오는 이득에 대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내가 봤을 때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나한테 비난만 들어온다든지, 결국 나의 생업과 관계된 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영향을 주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선택하는 문제에 왔을 때 피해자가 쉽게 드러내기란 쉽지 않죠. 그러면은 굳이 직장 내 성희롱뿐만 아니라 이 성 관련 범죄 자체가 전부 다 그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숨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네, 없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가해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아, 난 그냥 친근함의 표현이었다. 뭐 그냥 성희롱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뭐 다양한 사례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이야기들이 신빙성은 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죠.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하면 굳이 그런 친근함을 표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음담패설이나 야한 농담이 예.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주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성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누군가 불쾌해한다면 그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그 직장 내에서 그 주로 이제 남성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말을 굳이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굳이 이런 농담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직원이 아니라 남자 직원, 남자 후배였다면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겠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네네네. 혹시 법에서 정의하는 그 직장 내 성희롱의 기준이 있습니까? 직장 내 성희롱은 세 가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 그러니까 인권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명시하는 거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기를 이용해가지고 선적인 뭐 언행이나 네네. 이런 걸로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일련의 행위를 말을 하고 또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얘기하고는 이제 직위라는 것은 결국 그 네.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네네네. 네, 그런 강압적인 그런 행태나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네네. 가해자가 이제 어쨌든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를 네.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 네, 거예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추행 이상이 된다면 예. 성폭력 특별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는다든지 예.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지방노동청에 그것을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랑 또 별개로 그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을 다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사실 그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제가 볼 때는 그 네네네. 이제 기준 자체가 주관적일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 상담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거고 많은 조사들을 해보셨을 텐데 네네네.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시게 되는가요? 피해자의 느낌을 피해자의 감정을 위주로 이렇게 그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형사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에는 예. 우리나라에서는 다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것을 피해자가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 처벌하는 것이 사실은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것이 처벌까지 이루어지기에는 피해자가 많은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0% 정도 되는 피해자가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서 그 나머지 10%의 피해자 중에서 이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사실은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입증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입증할 것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네네. 입증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상황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이중적인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고요. 네네네, 그럼요. 직장 내에서 보통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하곤 합니다만은 이런 성희롱 예방 매뉴얼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네, 매뉴얼은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매뉴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매뉴얼이라는 것은 하나의 제도이고요. 그 제도를 수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사건 처리가 결과가 바뀌어지는 경우를 저희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에는 잘 되어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내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처리한 이 과정에서 이렇게 막 소문이 난다든지 네네. 이렇게 돼서 2차적 피해가 나는 사례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매뉴얼은 그 뭐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프로세스를 규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네. 어떤 게 직장 내 성희롱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사업주가 어떻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한테는 어떻게 해야 하며, 가해자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매뉴얼이 있긴 합니다. 만약 직장 네. 내에서 성희롱을 성 관련 범죄를 당했다면 네.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나중에 후에 사건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쨌든 기록을 조금 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일기도 괜찮고 네네. 아니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메일을 쓰는 것도 괜찮은데 처음에 그런 일이 접하면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 내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직장 내에서
내에서 여의치 않는다고 하면 밖에 저희 상담소 같은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알린다고 해서 다 공개되는 건 아니니까 전문기관과 함께 하시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직장 내에서 일단 뭐 지금 당장도 이런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상담소에다 요청을 한다면은 상담소는 어떤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되나요? 일단 피해자 상담을 먼저 하고요. 그래서 예. 피해자가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지 먼저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나는 이거를 막 공개화하고 싶지는 않고 그 사람한테 사과받고 그 안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방법의 대처를 알려드리고 나는 이걸 좀 문제제기하고 싶다. 뭐 형사로도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에 맞게 법률적 지원까지도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형사 사건은 안 됐는데 민사로 해서 가해자한테 손해배상을 받아내서 승소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진행을 하죠. 피해자가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 회사 내부적으로만 그냥 조용히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어쨌든 상황 발생하면 그 부서나 거기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사자끼리. 네, 그래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게 만약에 가해자의 격리다 예. 하면은 그 직장 내에서 그 떨어뜨려 놓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걸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가 지금 동래구에 있죠? 네네, 맞습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는 558-8833번으로 문의를 하면 될 것 같군요. 자, 그리고 사업주,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이런 성 관련 범죄가 회사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곡충 상담원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 매뉴얼대로만 해도 사실은 반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대로 진행이 안 된다라는 네.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진행하는 절차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문이나 아니면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2차적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결국에는 내가 피해자임에도 회사를 떠나야 되는 그렇죠. 결과로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회사에서는 그것을 진행할 때 시스템상에서 2차적 피해가 있지 않게 굉장히 촘촘하게 피해자 중심의 관점으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예. 그다음 회사 내에서는 직장 내 분위기 자체를 좀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나 이것을 나한테 내가 알게 됐을 때 내가 피해나 혹은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까 네네.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일어난 것이 회사에서 불이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회사 차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뭐 우리 사회 그렇죠. 전반적으로 문화에서. 그런 인식이 좀 네네네네.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자, 뭐 마지막으로 사실 이런 고통을 아직까지도 가슴속에 그냥 쌓아두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에게 피해 여성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성폭력 피해는 사실은 이제 나의 일이라고 상관없이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본인도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 나중에 나의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은 혼자서 해결하기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힘을 주셔야지 같이 똘똘 뭉쳐서 해결해야지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이 밖에 이런 성폭력 상담소가 있어요. 그래서 네. 도움을 꼭 받으시면 조금 해결하는데 초기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은 즐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네. 이런 시스템도 잘 마련을 하고 또 상황이 발생하면은 여러 인프라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좋을 것 같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